안녕하세요. 공격하는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주간 K리그 너무너무 재밌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계속 누려주실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신태용 전 울산 HD 감독의 상견례 따귀 영상이 공개되며 폭행이냐 친근감의 표현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HD 선수들이 이미 시즌 중 구단의 감독의 폭언과 폭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구단 역시 초동 조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선수들은 신전 감독이 지난 8월 상견례 자리에서 정승현의 뺨을 때린 데 이어 훈련 과정에서도 복수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구단에 알렸습니다. 운동복으로 선수의 머리를 때리거나 패스 실수를 이유로 발을 밟고 눈을 감게 한 뒤 귀에 호각을 불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소 5차례의 폭행이 있었고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제기됐습니다. 울산 외국인 선수들 역시 훈련 중 이유 없는 호통과 반복적인 지적으로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승현은 지난달 30일 K리그1 최종전을 마친 뒤 신전 감독에게 뺨을 맞았다면서 폭행이라는 게 때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폭행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울산 구단은 선수단 면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으며 신전 감독 부임 2, 3주 후 경고 성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시즌 종료 후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겠다고 선수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일 구단이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는 성적 부진에 대한 사과만 담겼을 뿐 폭행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구단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감독을 경질했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전 감독은 반론 요청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는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다른 축구인들은 일방적인 행위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의도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자리에서의 행위 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10이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선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으로 해서 이제 대면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스케줄이 좀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즌 프리뷰를 시즌 리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일하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선 재훈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본방 오랜만에 이제 출연해 주신 거라서 지난 연장전에 출연해 주셨지만 간만에 네. 이제 본방에 와 주셔서 근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상반된 근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또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최근에 좀 지방 출장이 좀 잦아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오늘 녹음하는 날짜에도 좀 당일 출장까지 갔다 오면서 좀 복귀해서 좀 이렇게 녹음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이제 연차 소진을 위해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는 등의 좀 약간 나름의 여유 있게는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우 씨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좀 지우 씨 근황도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전혀 없었고 그냥 회사 다니고 일하고 주말에는 좀 약간 공허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냥 저희 경기가 없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약간 중간중간 보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약간 허전한 주말도 보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GUC 근황 중에 GUC 근황은 아닌데 GUC 지지팀에 대한 근황이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하는 김에 얘기 나온 김에 댓글 타임으로 바로 좀 넘어가면서 좀 같이 버무려도 괜찮겠죠? 우선 네네네. 웅어범님이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요즘 연예인들의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어제인가 신태용 감독이 정승현 선수 뺨을 세게 터치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더군요. 장난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과하고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그 분위기나 정황상으로는 위계질서에 대한 일방적 폭력이라 하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진짜 선수와 감독 사이에 좋게 풀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키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줬어야 할 김강국 현 단장이 아니라 전 단장이라고 했구나. 현 단장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전 단장이죠. 전 네. 단장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읽으면서도 제가 안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아무튼 뭐 웅하범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아무튼 뭐 해당 링크를 걸어주시기로 했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도 지금 사실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구독자는 상당히 뭐라 그러냐 겸손해야 될 이 구독자긴 한데요. 요거 쇼츠를 저희가 올렸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주간 K리그 이름으로 나간 방송 중에는 지금까지 최다 조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50만 명 가까이가 보셨거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웅하범님도 그렇고 뭐 웅하범님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얘기를 좀 우리 패널들 안에서는 이슈를 아마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지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요 영상을? 이 댓글을 보니까요. 네. 그 전이 전직 단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네. 근데 여기 뒤에 한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전쟁할 때 그 전자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싸움을 다리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싸움을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해가 되네. 전 단장이 아니라 다투는 단장이라서 그랬을 것 같다. 네. 이 얘기인가? 그 의미인가? 전쟁할 때 전자일 거예요. 싸움 예. 할 때. 그래서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고 댓글은요. 일단은. 네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아직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뭐 이 이후에 나온 게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단은 이 외에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폭로가 중앙일보 후속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이나 뭐 나온 게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또 애매한 상황이 됐고 이 영상을 처음에 그냥 같이 나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괜히 또 한 번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뭐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실 생각하기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고 있어요. 뭐 지금 종편에서도 나온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 세대에 따라서 보는 것도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 이게 정승현 선수의 입장에 있는 그 나이대에 어떤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가 뭐가 폭행이냐라고 보겠지만 지금 저게 법적으로는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영상 보면서 저도 느낀 게 근데 이게 폭행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디 봐서 이게 폭행인가?
분위기도 그러면- 그렇고 만약에 이거 폭행이었다면은 주변에서 그러면 표정들이 제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신재원 선수를 만나서 저래도 되나요? 음. 안 되잖아요. 네네. 아, 친한 제가- 사이니까 그랬겠지. 제가 아는 학교 후배를 만나서 저래도 되나요? 과연 음. 그게 괜찮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회 분위기 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어느 정도로 때렸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건 맞는 것 같고, 그걸 폭행으로 보느냐는 사람마다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는 좀 뒤처진 좀 저런 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 정도로 감독을 쫓아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감독에게 항명하고 쫓아내고 골프 세레머니까지 해가지고 또 한 방 먹이는 그 정도냐? 난 요 기준을 맞추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우 씨가 말씀하셨듯이 저러면 안 되긴 하죠.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맞는데 몸에다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은 근데 과연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 난리통에 어울릴 만한 거냐 저게 저는 그게 좀 근데 그게 의문이긴 이게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일단. 네, 맞아요. 뭐 더 나오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애매한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아. 여러 번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보다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스무리한 게 여러 번 있고, 근데 이거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스무리한 게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저는. 뭐 여튼 이거는 뭐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생각한 게 다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여론은 이거 가지고 항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고, 일단은 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지금 뭐, 알 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거 사실 저는 원본 영상을 저희 쇼츠로 올렸거든요. 중앙 K리그 쪽에 올렸는데 좀 약간 억울했던 게 저는 중립적인 아까 이거는 제 의견이었었던 거고 영상 올릴 때는 중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신 분이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원본 그대로 올렸는데 그게 약간 소리가 확대된 그러니까 상당히 소리가 좀 뭐라 해야 되냐 그 소리가 좀 크게 이제 확대된 음향을 증폭시킨 영상이었었어요. 근데 막 그거 가지고 이거 올리는 저를 막 욕하더라고요. 일부러 신태용이 폭력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짝소리를 부분을 크게 올린 거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댓글을 많이 달랐더라고요. 댓글가 거의 1000개 정도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했단 말이 심지어 싱크도 못 맞췄다. 저는 그냥 원본 자체를 올린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울산 선수들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였었는지 아마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댓글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진짜 폭행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분위기라던가 여러 가지 왜냐면 이게 소리가 좀 확대돼서 짝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된 음향이란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짝소리가 났을 때 진짜 현장에서도 크게 났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놀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뭐 그닥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 봐서는 좀 음향이 이제 확대된 영상이었지만 그렇게 뭐 세게 치거나 진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 음. 제가 뺨을 안 맞아본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소리가 생각보다 쉽게 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나요. 네. 그러니까 그 라디오스타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안 아프게 때리는 법이라고 유명한 어떤 배우분께서 약간 시연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좀 웃긴 영상 네, 같은 봤어요. 게 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되게 소리가
뺨이라는 부위 자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되게 크게 나긴 해요. 뭐 생각보다 세게 안 때려도 그거를 조금 감안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어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세레모니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뭐가 있었으니까 본인 기준으로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될 일이 있을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물음표가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만 해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저도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 뭐, 근데 이게 공개된 게 많지가 않고, 사실 선수와 감독 사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은 좀 우리도 조심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튼 뭐, 근데 지금 지금 요 일단은 그 제가 상황으로서는, 생각하기에는 네, 그 맨날 요새 홍명보 욕하고 다니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난리를 너무 크게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봤는데 뭐 이거는 폭행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 좀 이게 무슨 엄청 큰 일인 것처럼 뭐 사람에 따라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 뭐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폭행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좀 난리를 피웠던 게 이게 여론이 조금 반대로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원래 울산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감정이 좀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 울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근데 그분마저도 이거는 폭행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저 정도면 뭔가 되게 심각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요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그 사이 또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예, 오늘 방송은 약간 시즌 리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요 부분은 조금 줄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뭐 그 사이에 또 공개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지우 씨가 말씀하셨던 게 그 라디오스타에서 박혁권 배우 그거였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 얘기가 안 그래도 데리레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올려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다 보는 게 똑같네. 데리레스님도 이거 재밌게 그거 생각나셔서 올리셨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그 라디오스타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댓글 중에서 혹시 언급하고 싶은 댓글 있으시면은 한번 패널분 중에서 뭐 언급하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을까요? 이게 다 이슈들이긴 하죠. 뭐 이정규 감독 어디로 갈지 YID 5082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후이즈 선수였는데 후이즈 선수 근데 떠날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까지 뛰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왜냐면은 이번 2025 시즌 시작 전에 뭐 수원 삼성이라던가 여러 팀이 노린다 그랬었는데 솔직히 노릴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 성남에서 더 뛰어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후이즈 선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해 이렇게 멋진 플레이로 팀을 이렇게 반등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더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FC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근데 서울 유니폼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이 이제 공격수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올 시즌 힘들었었는데 후이즈라면 좋은 영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감독이 그닥 제가 기대가 안 되는 감독이어서 김기동 감독이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뭐 패널분들 중에서 이제 댓글 중에서 또 언급하고 싶은 댓글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뭐 일단은 부천 FC 199 관련해서 뭐 사진 출처 있는 거 보니까 좀 이것도 그래도 주목할 댓글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 승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되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데릴스님 댓글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댓글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한번 언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요. 댓글 방송은 제가 따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즌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리뷰는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방송 직전에 합의를 봤어요. 상위권부터 할지 하위권부터 할지 하는데 하위권부터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예, 하위권부터 좀 슬픈 상황부터 기쁜 상황으로. 근데 1위도 그닥 올 시즌 기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올 시즌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던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대전이라던가 안양이라던가 그런 팀들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외 팀들은 뭐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은 하위권 팀부터, 예, 가장 슬픈 팀이 이제 대구가 되겠네요. 우가범님의 이제 지지팀인 대구가 네. 이제 최하위를 기록해서 이제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7승 13무 18패로 이제 최하위를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이제 대구에 관련돼서 시즌 리뷰를 하자면, 뭐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제 댓글 방송하면서 제 의견을 펼칠 테니까 두 분 위주로 좀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재훈 씨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대구를 봤을 때는 확실히 전반기 때 그렇게 좀 많은 패배를 했었던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반기 때 일단은 김병수 감독을 선임하면서 초반에 물론 좀 안 좋았었지만 점점 이제 김병수 감독 하에서 이끌었던 그런 대구 FC가 그래도 승점을 좀 많이 벌어왔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패배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 내심 대구 입장에서는 전반기 때 많이 승점을 얻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승격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내년 시즌에 이제 K2를 가게 되는 대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이제 대구 이제 그라지에 등 이제 대구 FC 팬들이 이제 대구 FC에 있는 이제 조광래 사장은 또 이제 사임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이제 그 외에 다른 대표이사나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뭐 이제 확실히 이제 좀 그 운동을 펼치면서 좀 이제 걸개나 이런 운동으로 좀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대구 FC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우선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우선 지우 씨 의견 먼저 듣고 들으면 좋을까요? 이거 뭐, 지우 씨는 올 시즌 어떻게 말, 보셨는지요, 대구를? 저도 대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사실 일관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좀 잃어버린 승점이 많았고, 사실 예견된 부진이었고, 그거를 후반기에 정말 미라클 같은,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잔류를 할 뻔했습니다만, 예, 그게 작년이었고, 올해는 그 힘이 조금 모자랐던 게 아닌가. 예, 이런 걸 2년 연속 해서 1점 차 혹은 동점인데 뭐 골득실 그 다득점으로 살아남는 이런 식의 생존은 작년에도 인천이랑 1점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매년 하면서 스쿼드가 매년 약해지면서 그거를 매년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프런트 쪽에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브이로그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 경기 이후에 선수단에 대한 박수는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포터들 중심으로 프런트들과의 좀 대화를 요구하는, 그리고 또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최근까지도 집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런트 혁신위원회도 있고, 이쪽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 이게 성적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잘 수습이 되고 정상화가 되고 프런트가 제대로 갖춰져야 이제 내년에 조금 찬스가 더
넓잖아요. 승격에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대구가 올 시즌에 좀 많이 아쉬웠죠. 초반에 2연승을 한 이후에 거의 뭐 7연패 하면서 16경기 무승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후반기에 정말 팬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구 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름에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끝까지 끌고 온 거. 그거는 사실 선수단과 팬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 시즌 전체 결과를 딱 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초반에 GOC가 2연승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3라운드까지 2승 1무로 그때 아마 1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좋아가지고 웅하범님이 캡처해가지고 댓글창에 올리기도 하고 초반에 그 대구와 대전이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었었는데 3라운드까지 2승 1무였거든요. 근데 4라운드부터 거짓말 같은 7연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주를 상대로 한 번 이겼어요. 11라운드 때. 그 뒤로 또 짜르르 집니다. 계속 승리를 못하거나 뭐 잘하면 무승부. 그러니까 초반에 좀 좋았다 싶었던데 그 뒤로는 완전 난리가 났죠. 저 아무튼 안타깝게 이렇게 해서 아마 대구의 역대 최악의 시즌이 올 시즌이 아닐까? 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대구가 안 좋았던 시즌이 없었던 것. 작년부터 예전부터 좀 예고가 됐는데 작년에도 한번 강등 당할 뻔 했다 했는데 결국은 올해는 진짜로 찐 강등을 당하고 마는데. 사실 매년 위기를 겪었었죠. 매년 이제 네. 선수단이 약해지면서 이제 올 시즌에도 여름에 그 득점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전혀 되지 않았고 수원FC 등등과 다르게 이제 보강이 되지 못하면서 이게 여기서 만약에 사실 잔류를 했다면 타 팀들이 억울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이렇게 보강을 안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2013년도에 강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주년을 맞아서 12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판에는 되게 좋았네요. 막판에 보니까는 거의 막판에 언제부터지? 한 27라운드 이후로는 한 번밖에 안 주고 최소한 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5점까지 벌어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끝났다 했었어요. 여름 이적 어, 시장 때.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다 끝났다. 그랬었는데 제주가 어려웠기도 했고 대구가 워낙에 또 폼이 좋았기도 했고 음, 기적 같은 걸 만들어내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구 팬들에게 좀 뭐 되게 슬픈 시즌이었을 텐데 잘 준비하셔서 리그 2에서 내년에 좀 승격팀이 좀 많아지니까 내년에 한번 잘 노려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위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위 네. 제주가 있는데 예. 누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내라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은 제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김학범 감독의 사퇴를 하는 등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놀랍게도. 여튼 살아남았는데 요 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뭐 사실 근데 이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 블루잉스를 두 게임 모두 이겨가지고 잔류한 게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내내 죽쓰다가 막판에 좀 살아난 것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네요. 요게 이 제주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재훈 씨부터 먼저 한번 소감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주도 확실히 대구 못지않게도 많이 사실 여름 이후 때 많이 안 좋았었다 보니까 김한범 감독 하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김한범 감독이 팀에서 좀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김정수 감독 대행 하에서 이제 제주 SK가 좀 이제 선전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좀 부진이 있었고 또 연패나 그런 또 득점도 무득점도 나오는 되게 좀 아쉬운 경기력들이 있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대준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38라운드에 울산 HD 원정에서 그, 그 극적으로 또 이제 김천에서 전역한 김석석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이제 12위를 하지 않고 이제 11위로 이제 11위로 맞추면서 이제 수원 삼성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이제 앞두고 이제 그 1, 2차전에서 정말 또 이제 단단한 수비와 그리고 이제 수원을 상대로
무실점 2경기 무실점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간신히 잔류했었던 모습에서는 결국에는 제주가 진작에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김학범 감독 하에서는 그걸 펼쳐내지 못했고 김정수 감독 하에서는 김정수 감독 대행 하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번 시즌에 잔류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후에 뭐 감독 선임에 대한 얘기가 김정수 감독, 정식 감독 부인도 뭐 시나리오는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외국인 감독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시즌에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주 SK도 한번 기대가 되게 합니다. 네. 그 지우 씨는 제주 올 시즌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리그 판도 리그 1과 리그 2에 모두 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리그 2 팀들이 만약에 제주 원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일단 그거를 막아줬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리그 2에 좋은 그것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를 한 거를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두 팀이 같은 리그에 있었던 게 리그 2에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근데 그때는 또 아무래도 육상 응원도 안 됐고 풀로 이제 원정을 갈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았던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그 1에서 이 두 팀이 만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위안이 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고 사실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체급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선수들이 리그 1에서는 분명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리그 2에서는 또 리그 2 팀들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9월? 그쯤 9월, 10월쯤부터는 그 대구와 제주가 이제 사실상 바닥을 놓고 겨루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약간 그 올드 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제주가 다이렉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K리그에서 그 타이밍쯤부터 제일 안 좋은 거는 대구가 아니라 제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꼴찌로 바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감독 대행에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선수단이 또 사실 좋잖아요. 이 순위에 있을 또 선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버텨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우 씨 말씀을 좀, 제가 좀 약간 반박 아닌 반박을 좀, 느낌상으로 할 만한 부분이 체급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체급 차이가 아니라 수원이 못했다.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체급이 그러니까 딸리니까 못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원 체급은 나쁘지 않은데, 부천 체급이 오히려 안 좋은데 부천이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후술하겠지만, 수원FC 수원FC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 1 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좀 열악한 환경도 있고 선수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런가 보구나.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제주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수원한테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 수원이 정말 큰 걸 해줬습니다. 아, 이거 부천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도 1차전 끝나고 부천이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SK 더비를 하게 해줘야지. 그래. 우리가 희생해주마 하면서 이제 해주고, 이제 리그2에게는 뭐, 제주도 가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지우 씨 말씀대로. 근데 그거 안 해주지, 우리 대규모 원정팬 유치해줄게 해가지고 수원이 굳이 이제 희생정신을 삼아서 리그2에 남아주셔가지고, 지우 씨 말씀대로, 모두가 수원 빼고는 다 윈윈이 돼버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제주가 못한 건요, 부천의 저주다. SK, 하필이면은 올 시즌 이름을 바꿨잖아요. 올 시즌이었나? 지난 시즌이었나? 아무튼, 네, SK로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인가요? 예. 네. 그래가지고 SK의 저주를 받았다. SK로 제주 SK로 하니까 옛날에 정말 그 원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신 패널분들 계신가요? 저 승강 플레이오프 보면서 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부천 응원가 중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사 중에 하나가 SK 떠나가고 철새들 떠나가도 우린 절대 변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가사가 있었는데 음. 맞아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 그거를 제주가 잔류하는 걸 알고 마지막에 이제 부천과 수원FC 경기를 보면서 와 이걸 또 SK 떠나가고 철새들 떠나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 딱 승격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내년이 참 기대가 된다. 내년에 뭐 저희 팀도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게 많겠지만 또 리그를 보는 제3자 팬으로서의 또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노래를 제주 원정 가서 부른다면 또 어떨지 또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천 팬분들이 코로나 때 제주 원정을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경기장에 들어가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뭐 경기를 보면서 뭐 응원 사실 제 내년에 그거를 좀 바라보는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천에서 하는 걸 한번 보러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제주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그 내년을 기약하면서 제주 얘기는 이제 제주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위인 수원 F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는 오히려 네. 제주보다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 되고 말았어요. 자, 뭐 수원 FC 팬들에게도 뭐 위로를 드리면서 이것도 재훈 씨부터 먼저 한번 좀 올 시즌 어떻게 수원 FC를 바라보셨는지 한번 좀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역시 이거를 보면서 10위가 강등되고 11위가 잔류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린 이거를 진짜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런 요소를 좀 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수원FC의 경우에는 그래도 김은영 감독 하에서는 그래도 팀이 좀 굳건히 가면서 그래도 사박과 윌리안 루안을 필두로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역시나 또 수비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키퍼도 좀 주전과 비주전이 왔다 갔다 하는 등의 좀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에 이게 또 김은유 감독 하에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좀 미약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 결국엔 수원FC의 또 강등까지도 사실 많은 미디어나 이제 예측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원FC는 잔류를 하겠다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막판에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 부천 FC 199에 그 대응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처럼 굉장히 또좀 수원 FC가 좀 수원 FC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부천에게 굉장히 좀 고되게 좀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또 묘미를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러면서 수원 FC 입장에서는 또 이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수협 그 이사진도 전원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그 사태에 대한 몫을 이제 김은중 감독과 최순호 단장에게도 좀 넘기면서 그 둘도 사퇴를 하기를 바라는 그림이 있지만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수원 FC? 이게 저는 그 김은중 감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뭔가 약간 저도 그렇고 수원 FC 하면 되게 불쌍한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수원 삼성이라는 아무래도 큰 팀에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지자체 예산으로 치면은 수원 FC가 시민구단 중에 아마 제일 클 거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어려워하고 매년 이렇게 승강 플레이오프 비슷하게까지 갔다가 이번엔 결국은 내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김은중 감독님에 대한 저는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약간 뭔가 명장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장이라는 생각이 좀 이미지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선수 시절에 또 잘하시던 분이라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초반에 잠깐 이후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부침이 많은 그런 시즌을 2년 연속으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여름에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올 시즌엔 또 여름에 보강을 잘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적이 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지만 울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지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 3분의 1 수준에 또 못 미치는 부천한테 이렇게까지 털렸다는 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수원FC는 클럽하우스도 없잖아요. 클럽하우스도 없고 이 메인 스폰서도 없고 수원 테크놀로지를 붙이고 다니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어떻게 그 살려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좀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원 더비를 리그 2에서 하게 됐네요. 그래서 뭐 수원 리그 2의 이제 관중분들에게는 또 흥행 요소가 되겠지만 또 이게 리그 1에 수원 FC, 수원 블루윙즈 둘 다 없는 게 수원 블루윙즈의 창단 이후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것도 이색적인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 이적 시장에 안데르손을 주고 많은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다 초반에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22라운드부터 그러니까 한 22라운드부터 4경기를 내리 승리하면서 4연승을 거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름 이적 시장 최고 승자는 수원 FC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막 반등하고 있었거든요. 반등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B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따가 후술할 광주랑 안양이 너무 잘해버렸어. 거기서 좀 많이 덜미를 좀 잡힌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울산이랑 수원FC 둘 중에 한 팀이 이제 싱가포르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36라운드 울산현대와의 그 맞대결, 어떻게 보면 멸망전이었는데, 거기서 0대1로 패배했다는 게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한테 진 것도 당연히 지우 씨가 말씀할 정도로 부천한테 지면 안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 싱가포르까지 오게 됐느냐를 봤었을 때, 그때 이제 좀 하필이면 그때 별로 이 파이널 B에 돌아가는 좀 상황이 수원FC한테는 여러 가지로 불운하게 갔던 것도 좀 있었고, 좀 전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 운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만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광주전이 기억이 남아요. 네. 진짜 운 더럽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 광주전 계속 때렸는데 골대만 2번인가 맞았고. 근데 그 딸깍 한 번에 헤이스 딸깍 한 번에 당한 거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안 졌으면 울산이 그 폭설 내리는데 갔을 겁니다. 부천으로. 근데 참 그 생각을 하면 구조적인 수원FC의 문제를 제가 매번 얘기하고 매번 이거는 정상적인 구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사실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광주한테도 그렇고 울산도 사실은 그건 정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36라운드 경기 때 옵사이드로 골 취소.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운이 좀 조금만 더 뒤였었으면 1대1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운이 여러 가지 따르지 않았고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부천이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수원이 부천한테 이렇게 당한 것도 했지만, 저는 수원FC가 못한 것보다 부천이 잘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주와 수원 삼성과의 경기 때는 수원 되게 못하네, 수원 삼성 이랬었는데, 요거는 조금 물론 수원FC도 못한 건 맞는데 부천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날아다니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전 성남과 부천FC 경기할 때는 그렇죠. 부천이 좀 안전하게 가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수원FC랑 붙을 때는 얘네가 왜 이렇게 날아다녀? 막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 느낌입니다, 그냥. 그쵸,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수원FC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 성남 팬으로서 깃발 더비를 또 오랜만에 우리가 올라가서 한 게 아니라 얘네가 내려와서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수원FC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패널분도 계신가요?
생각해보니까 송영표 씨가 거의 한 9년 만에 K2 강등인 것 같더라고요. 9년 네, 되게 만인가요?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9년 만이 아니고 예, 한 5년 만에 거의. 예. 그런가요? 대구가 9년 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야. 대구가. 대구가 죄송하겠습니다. 예. 10년이 넘었을 거고 12년 만에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아마 수원FC가 플레이, 강등됐던 게 16년도였을 거예요. 그 인천이랑 그때 경기했을 때. 네, 맞아요. 예. 네, 그 경기 때. 제가 정정을 할게. 9년이 아니라 2021년인가 그때는 아마 승격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네네네. 예. 충북 시즌 보내다가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좀 그 당시 안병규 선수가 PK 네, 동점골 맞아요. 넣으면서 맞아요. 예, 예. 예, 그렇게 승격했다가 그래도 5년 만에 다시 K2 강등된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울산입니다. 지우씨의 지지팀인데 빨리 나왔네요. 하위권 팀부터 했는데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 말했지만은 아직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신태용 감독이 잠깐 있었는데 8경기 하고 갔는데 역사상 울산에서 가장 짧게 거쳐갔던 요 감독이었는데 정말 가장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감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거만큼은 지우 씨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올 시즌 울산 네네. 어땠는지. 개판이었죠? 예, 개판이었고, 사실 제가 이게 개막 전에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올 시즌은 4연패는 바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워낙에 또 변화의 폭이 컸고, 여러 가지로 또 좀 3연패를 한 이후에까지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뭐 되게 안일하게 팬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설마 상승은 하겠지. 아니면 조금 더 낙관적이신 분들은 그래 뭐 아체면 가겠지. 뭐 이 정도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뚜껑을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나간 선수들이 좀 나이가 많고 그 대신 축구를 좀 잘하는, 그리고 연봉이 높은 뭐 주민규 선수, 이명세 선수 등등 해서 이제 있었고, 어 들어온 선수들이 근데 참 좀 많이 실패를 한 게 큰 것 같습니다. 허율 선수가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좋지 못했고, 그 금호고 3인방이라고 하죠. 그 저기 누구지? 저기 이희균 선수부터 시작해서 허율, 엄원상 셋이 다 부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왔던 선수들, 강상구 선수라든가 뭐 이제 복귀를 한 선수들까지 죄다 좀 많이들 부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즌이 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생각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즌을 보낼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고, 경기 외적으로도 시끄러운 것까지 더해지면서 좀 역대급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정신없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축구로 따지면 조민국 때나 뭐 윤정환 선생님 때, 그때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도훈 첫 시즌 17년도까지도 뭐 워낙에 어려운 시즌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축구를 못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축구를 못하는 거는 사실은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좀 많은 잡음이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개인적으로 좀 팀의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재훈 씨는 울산 올 시즌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제가 울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호님이 거의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진짜 3연패를 했었던 그런 울산 HD가 이렇게 이렇게 하스까지 간 것도 예상을 못 했었지만, 더군다나 9위까지 기록했다는 것도 사실 예상치 못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내년 시즌을 앞두고 이 울산 HD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웬만한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멤버 변화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도 한번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뭐 지우 씨한테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울산 선수들한테 한 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이따구로 할 거면서 그런 골프 세레머니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지랄을 떨었냐. 저는 요게 울산을 응원하는 입장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한 팀이었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꼴불가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감독이 뭔가 뭐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랬으면 참았어야지. 뭐 어린 선수들도 아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서 성적표도 이따구로 받아들이고 뭐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을 했었으면 내가 좀 괜찮은데 좀 어이가 없었다. 요 정도로 저는 짧게 얘기를 하고 혹시 뭐 더 울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겨울에 아마 없으면은 시끄러울 겁니다. 네, 여러 예. 가지로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선수들 일부에 뭐 어떤 선수들이 가고 어떤 선수들이 남을지는 모르겠고 이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이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선수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신태용 감독님이 재직하실 때 얘기하셨던 그 대규모의 또 물갈이가 필요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감독 선임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장이 서울 출신 단장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김광국 단장님만큼의 마케팅은 사실 바라진 않아요. 사실 그 경기 그 내부적으로 축구적으로 해야 될 게 아마 많은 겨울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걸 어떤 결론으로 어, 겨울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좀 내년 용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정효 감독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리스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수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 시즌에 시끄러운 것 때문에 뭐 밀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뭐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저희가 감독 연봉에 있어서는 사실 뭐 아쉽게 주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을 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런트 입장에서는 차라리 편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브리그 수원한테 뺏긴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본인의 선호도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좀 프론트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감독 선임이 올해 내에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정효 감독이 제가 예전에 어린이날이었나? 그때 오우성 선수 막 밀치고 라커룸에서 보니까 선수들 막 양쪽으로 싸대기를 좀 정신 차리라고 막 때리고 이런 거 보니까 울산 가면은 또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거기서는 선수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뭐 신태용보다 더 셀 수도 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거기는 울산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차라리 저 외국인 감독, 괜찮은 외국인 감독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그냥 제가 울산 팬도 아닌데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윗순위인 안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저는 최고로 성공한 팀이 뭐 전북 다음으로 저는 안양, 대전도 있구나. 아무튼 뭐 저 안양이라고도 생각 들거든요. 가장 성공한 세 팀 꼽으면은 안양이라고 전 봅니다. 우선 안양을 또 좋아하시는 재훈 씨께 한번 또 소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뭐 안양을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좀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고요. FC 안양에 대해서는 역시나 2025 시즌에 또 이제 K1에 합류하면서 모두가 다 강력한 강등 후보다라고 좀 이렇게 또 미디어에서나 이렇게 많이 때렸었지만 하지만 유병호 감독 하에서 선수들이 또 보여줬었던 그런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주목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FC 서울과의 연고전 더비에서도 그래도 안양이 1승 1무 1패라는 그래도 대등한 성적으로 FC 서울 상대로도 되게 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는 또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안양의 상승세 요인에서도 또 외국인 선수들의 그 맹활약도 있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이번 시즌 성적에서 어쩌면은 조금만 더 잘했었다면은 상스까지도 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 끗 차이로 좀 아쉽게도 하스로 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권의 승점이 아닌 안정적인 잔류 승점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했었던 것에 대한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유병헌 감독도 또 이번 2025 K리그 시상식에서 감독 후보로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만큼 또 안양이 내년 시즌에도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외국인 주축인 모따와 마테우스가 좀 이제 이탈의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안양 팬들의 아마 내년 시즌에 대한 걱정도 결국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 씨는 올 시즌 안양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한테 가장 이제 강렬한 기억을 준 경기 중에 하나가 안양이라서 기억에 납니다. 일단은 그 안양과 서울의 저기 상암에서 한 두 번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참 이벤트가 많았어요. 경기 그 축하파티 나오신 분들이 경기장 앞에서 이제 술 드시고 난동 부리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로 경기 내적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기도 했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을 처음으로 승리를 서울 상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직관하게 되면서 참 재밌게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안양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2부 리그에서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압도적인 모습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팀들은 차라리 그대로 올라오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수원FC가 올라왔을 때 조덕재 감독님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고 근데 그 이후에 올라온 팀들 중에 광주나 이 안양이나 이쪽 팀들이 이부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을 잘 잡고 잘 버티고 그 팀을 거의 유지한 채로 조금의 플러스를 붙여서 올라오는 팀들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저희 개막하기 전에도 제가 이 8, 9위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팀은 맞고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겪는 타이밍을 생각보다 빠르게 잘 이겨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독님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칭찬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안양이 올 시즌 첫 경기부터 디펜딩 챔피언을 물론 안양도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죠. 하지만 리그 1 무대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었는데 울산부터 이길 때부터 이거 범상치 않다. 울산대로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울산이 험난한 올 시즌의 여정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안양은 시작부터 임팩트 있게 가는구나. 그리고 안양은 남자의 팀입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가장 적어요. 무승부가 7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 아니면 무승부. 뭐 김천도 무승부기. 그러니까 둘 다 남자의 팀이네. 뭐 김천도 7무 가장 적고요. 안양도 7무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싸움을 혼돈으로 몰고 간 아주 장본인이었는데 정말 그 파이널 B로 가가지고 정말 잔류 전쟁에 불을 질러놓고서 본인들은 좀 일찍 그 이제 잔류를 이제 확정지어 버렸죠. 여러 가지로 파이널 B가 재밌게 되는 그런 또 이제 감초 역할도 했다. 촉매자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올 시즌 저는 진짜 가장 강등 1순위 팀이었는데 나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정말 잘했고 이게 디펜딩 챔피언했던 울산보다 더 잘했다는 거에 울산이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도 이미 안양 올 시즌 정말 엄청난 시즌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양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은 이제 광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이제 파이널 B 이제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죠. 광주가 이제 7위 파이널 B 7위로 갔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것도 재훈 씨한테 먼저 한번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호 감독 하에서도 내 시즌을 또 치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FC는 역시나 또
단단한 팀으로도 굳건히 갖고 왔었던 것 같고 사실 상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팀에 또 주축 선수들이 또 나가는 등의 또 많이 특히 아사니의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또 떠난 것에 따른 그런 부진도 예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 그 광주 FC에 있는 주축 선수들은 더 단단히 조직력을 갖추면서 그래도 후반기도 잘 버티면서 그래도 하위권 최종 순위 하위권 최고 순위 7위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또 코리아컵 결승전에 전북 현대를 상대로 팽팽한 접전 끝에 물론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이정호 감독의 지도력으로 포획 감독과 대등한 싸움을 했었기에 후회 없는 싸움을 했으면 하면서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물론 늘 우승 팀이 늘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광주 FC의 준우승도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에 큰 업적을 남긴 게 이정호 감독이 되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호 감독이 또 최근에 이적설이 나온 만큼 과연 광주 FC로 내년까지도 같이 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희망이 보일지 그것도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우 씨는 올 시즌 광주 어떻게 보셨나요? 참 어떻게 보면 광주 팬들은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북 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긴 한데 올 시즌 상당히 좋았죠, 사실. 코리아컵 결승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팀으로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정효 감독님이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어디가 됐든 뭐 떠나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선수들 이탈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효라는 감독을 보고 온 선수들도 있고 이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선수 영입 그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일단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정효 감독님이 떠나게 된다면 이정효 감독님을 보고 오는 선수들에 대한 이탈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보강의 어려움을 좀 겪을 예정이라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법을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겨울에 아마 좀 많이 차가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시민구단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게 결과적으로는 그 코리아컵 결승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의 차이, 그리고 선수단 이 사소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정효 사단이 만약에 타 팀으로 옮기게 된다면 광주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올 시즌 사실 프런트의 삽질 때문에 이적 시장 징계도 받았고 주축 선수들은 다 이적을 또 많이 했어. 아사히 선수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잔류를 하고 그러니까 하스 왕이었잖아요. 파이널 피 최고 순위였고 그리고 코리아컵도 역대 최고 성적을 했죠. 준우승이라는. 이 정도면 진짜 박수 받을 만한 그렇죠. 최고의 시즌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걸 이제 앞으로 즐기기에는 너무 걱정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그랬지만 이제 이종걸 감독이 좀 이제 프런트한테 또 안 그래도 예전부터 실망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연봉에 또 그 연봉을 부담스러워하는 프런트의 태도에 서운해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떠나는 게 거의 확정됐잖아요. 지우 씨 말씀대로. 아, 지금 프런트도 개판이지 선수단도 얇지 이런데 감독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팀인데 그 감독이 떠나니 광주 이제 초비상이다. 이제 광주 팬들 큰일 났다. 아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이번 스토브리그가 될 것 같고 물론 광주가 신기하게도 그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킬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길 감독 때도 그랬고 박진석 감독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이종효 감독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어떤 또 정말 듣보잡 감독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봤더니 엄청난 돌풍 일으키는 감독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그랬듯이
그래도 큰 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현 감독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고, 이정현 감독 정말 대단한, 광주에서만큼 대단한 레전드 감독이에요. 역대급 감독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떠나게 선수단이 돼서. 여기서 더 얇아지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외국인들 선수도 그래도 나름 잘 뽑았거든요. 올해는 뭐 프리드 존슨도 결과적으로는 후반기에 큰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 뭐 헤이스는 뭐 꾸준히 잘해주는 선수고,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가 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B를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재밌었던 파이널 B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위, 12위 이제 다이렉트 강등권의 제주와 대구의 경쟁이 있었고, 또 이제 승강 풀업권인 뭐 9위 울산과 수원FC의 또 이제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파이널 B는 재밌었던 그룹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도 이제 올 시즌 놓고 보면은 성공적이었잖아요. 서울을 상대로 아주 제대로 좀 엿을 날린 상황이 됐고, 복수를 제대로 했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물론 무관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악재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컵 결승을 최초로 밟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B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그런 점에서 여기는 다 특색 있고 좀 좌절이라던가 슬픔과 환희라던가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그랬던 그룹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아마 파이널 B에 전반기에 좀 관련된 많이 얘기들을 끝났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세요. 파이널 예. A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김이 좀 빨리 빠졌잖아요. 전북이 맞아요. 우승을 했고, 사실상 그 대전과 김천의 준우승 경쟁 외에는 사실 좀 힘이 많이 빠진 그런 거였는데, 그 외에 그 승강 플레이오프 건을 비롯해서 이제 하위 스플릿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랄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 스플릿을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던 것 같고, 또 울산이라는 또 팀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하위 스플릿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을 싫어했던 분들은 더더욱더 또 재밌게 봤을 거야. 아마 포항이랑 또 저기 작년에 전북이랑. 전북이 생각났을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북보단 낫네요. 작년에 전북은 진짜 네. 승가프로 가버렸으니까. 생각해보니까요, 아까 안양 얘기하다 보니까 부천이 바라는 내년에 그 모델이 딱 안양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그쵸. 듭니다. 일단 제주 상대로 1승도도 거둬주면 사실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딱 잔류를 해주면 부천 팬들 입장에서는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복수가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닐까. 뭐 가서 뭐 난동을 부리고 이런 거는 없어야겠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년이. 네. 근데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안양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리그1 올라가서 선전했는데 부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부천 팬들 리그1에서 조금 좀 너무 뭐 결과가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면서 파이널 B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날에 이제 파이널 A를 하면서 시즌 리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 기나긴 시간의 끝에서 당신은 따뜻한 빛을 내려주는 새하얀 희망의 엔젤 I love you. 1년의 생활과 반복된 일상 속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던 나에게 당신은 내 몸을 따스히 감싸며 영원한 안식을 안겨줬죠. 한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can love you forever.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틀린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그래요, 그대뿐인걸요.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을 그댈 통해서 지금에서야 나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대여 정말 고마워요. 한없는 고통에 흐느끼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키스를 하며 다가올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한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다가올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할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시간 맞춰가지고 후반전 시간 맞춰서 한번 이야기 더 저희 나누시죠. 그 파이널 A 말고 따로 뭐 다룰 만한 이슈 같은 건 없죠? 지금 뭐 따로 저 제일 그냥 막 머리에 모르겠어요. 이적설 떠오르는 같은 건 것만 없는데.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적설이나 막 그런 거, 뭐 이제 단독 기사 같은 것도 뜨기는 떴는데 그런 것만 좀 간단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봐요. 네,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여나요? 글쎄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때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두 분이서 하세요. 안 되면은. 예, 저 끊겠습니다, 우선. 저 막차 시간 때문에. 네. 네. 꽃피는 겨울우리 국제선 타고서 하늘에 더 가까이 우리 꿈 싣고서 세월이 흘러가도 언제나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걸 꿈꾸며 알레 알레 알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끝없는 길 외로이 홀러서서 정처 없던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